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전남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한 김 지사는 윤 당선인에게 의과대학 증원 방식 대신 전남의 새로운 국립의대를 펴줄 것과 해상 풍력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전남 지역의 현안을 앞으로 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광양시장 선거, 현재 7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 3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과 무소속 4명 등 7명이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격돌했습니다.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은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광양의 동북권을 문화관광예술 중심도시로 서북권을 산업 중심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양호 광양시의회 부의장은 KTX 광양역 유치와 함께 전시민 코로나 극복 위로금 100만 원 지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수소 중심 경제도시 건설, 문화예술 관광 중심도시 육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신홍섭 전 전남도 의원은 엄마수당 등 각종 지원금 지급과 전시민 긴급 위기 극복 지원금 1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직 광양시 공무원인 무소속 문선용 예비후보는 태인동 자연마을의 주민 전체 이주와 함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윤화 전 국회의원은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플랫폼 구축과 함께 청년 중심의 디지털 광양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 총장은 광양보건대의 정상화와 함께 제철주택단지의 단계적 이전 추진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7명이 출사표를 던진 광양시장 선거. 하지만 민주당의 본선 진출 후보가 결정되면 무소속 일부 후보들 사이에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광양시장 선거는 막판까지 판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시종 예비후보에 이어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도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 커진 쇄신, 혁신 공천 요구에 민주당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 가운데 12명에 대해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등 범죄 경력에 대해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범죄 경력 및 음주 경력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도덕성 측면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된 경력이 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형이 확정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후보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 청장은 10년 이내 2회, 15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정한 중앙당 기준과 다른 이중잣대라며 재심 신청과 함께 오늘 예정된 대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이 정한 그 7대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하급 당부에서 이렇게 강한 기준 잣대를 들이대면은 그 이중 잣대 아니냐. 이에 앞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도 중앙당의 부적격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두 유력 후보가 낙마 위기에 놓이는 등 음주운전 전력 여부가 민주당 공천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거구도 재편과 함께 후보 사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한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경우 유권자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을 더 엄격하게 갖춰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원인 불명의 희소병으로 투병 중인 광양시 이모 팀장에게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모은 성금 7,700여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만원의 희망찾기 운동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원인 불명의 불치병으로 어렵게 투병 중인 광양시 이모 팀장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면서 7,7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모금 금액 전액을 이 팀장 측에 전달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광양시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봉강, 옥룡, 옥곡 등 6개 면사무소에서 정오에서 낮 1시까지 1시간 동안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시는 6개 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8월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돌입한 순천 일대가 정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선 순천의 새로운 상징이 될 한반도 분화구 정원이 건설되고 있고 도심 골목들도 푸른 정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을 형상화한 두 언덕. 순천만 국가정원에 올해 말 새로 완공될 한반도 분화구 정원의 조감 영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1년여 앞두고 순천 일대는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오는 박람회에서 선보일 새로운 정원과 식물원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남북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 분화구 정원이 이번 2023 정원박람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잘해놨다, 잘 봤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만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 2013년 정원박람회에서 더 나아가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별로 구성된 시민정원 추진단과 민간단체들이 앞장서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집과 가게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순천만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도심 골목들도 푸른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기르는 거긴 한데 남들 보기에도 좋으면은 그냥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기에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면이.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1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5천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박람회 관람객 800만 명 달성을 기원하며 오는 23일 박람회 개최 디데이 365일을 기념하는 그림 대회와 콘서트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의 현대식 탁구 전용 구장이 신축됐습니다. 고흥구는 최근 고흥읍 호형리 화령체육관 인근에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탁구시설 15면과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전용 탁구장 2동을 준공했습니다. 고흥구는 탁구장 신설로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깨끗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청정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지역 수산물의 청정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여수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청정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수산물의 양육과 선별, 위판, 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위생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수협은 도비와 시비, 자부담 등 총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봉산동 1원 수협 부지에 청정수산물 위판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4년 넘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옛 목포 청호중학교가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은 2025년까지 옛 목포 청호중학교의 문화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인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목포 청호중학교는 지난 2018년 3월 용해지구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옛 학교 건물은 4년 넘게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 그동안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이 수차례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부 공모 사업에도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최근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옛 목포 청호중학교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부지 일부를 목포시에 무상 대부하는 한편 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정 투자 등을 합니다. 목포시는 재정 지원과 인허가 행정 지원, 그리고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구상 중인 활용 방안은 교육 공동체 소통 공간인 커뮤니티 센터와 학교 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창의문화 예술센터 등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 창의문화 예술 공간으로,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공원 또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평생 교육 시설로.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창의융합체험센터 유치 등 그동안 추진했었던 사업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의 구체적인 투자 비율과 투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특히 6월 지방선거란 변수가 남아있어 공동협력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온 이후에 사업이 예산이 결정되어 시도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옛 목포 청호중학교를 주민 친화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